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1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김포시를 서울시 편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이른바 메가 서울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내년 총선 판도를 일거에 뒤흔들 메가톤급 이슈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백균형 한양대 MPI 최고위과정 교수님과 발언의 파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 교수님, 네. 김기현 대표가 모처럼 정치권에 메가톤급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가 어제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간담회에서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네. 국민의힘에서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네.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지금 이제 그 김포 말씀하신 것처럼 한강 그 차량 기지를 방문해가지고 예.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간담회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밝힌 게 뭐냐면 이 김포 같은 도시가 이 같은 서울하고 생활권이다. 뭐 예. 출퇴근 통학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생계 수단이 주거지는 거기지만 또 직장이 서울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많잖아요. 85%가 서울로 출퇴근한다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일한 생활권인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김포 같은 지역을 이 서울권으로 편입을 시켜가지고 예. 그러면 이제 그 서울권으로 편입을 시킨다라는 거는 뭐냐면 선거구 획정이 변경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제가 지금 이 뉴스를 접하고요, 메가톤급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김포가 48만입니다. 근데 여기에 덩달아서 광명, 구리, 하남 전부 지금 서울의 인접권이고 같은 생활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쪽에서도 가만히 안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실제로 또 그런 움직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여기 그 네 지역을 합치면 약 130만 인구가 됩니다. 아, 130만. 네네. 뭐 광명 28만, 구리 18만, 하남 32만인데 이제 올려서 보면 130만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인구수에 잡히지 않은 실제 생활권 주민들이 보통 뭐 1, 20만이 전체적으로 네. 보면 네. 이 지역에서 된다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130만의 인구가 서울로 편입이 된다라고 하고, 문제는 김기현 대표가 지금 메가톤급이라고 하는데 메머드급으로도 볼 수가 있는 그 지역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 그러네요.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2002년도 그 16대 대선 때 뭘 냈습니까? 충청권 공약을 해서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집권 1년 차에 2003년 10월 달에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특별조치법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선거에서 충청권의 표심을 상당히 지금 얻은 걸로 그렇게 지금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대선 승리에 아주 큰 기여를 했죠. 발판이 됐죠. 뭐 지금 이 김포를 비롯한 강명구리 한압이 서울에 편입이 된다고 하면 이걸 반대를 할 수가, 반대보다는 찬성하는 확률이 거의 7, 80% 됩니다. 현지 지역 주민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러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기현 대표가 지금 굉장히 큰 이슈를 선점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슈 선점. 네네. 일단 승부수를 던졌다. 던졌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원래 김동연 네. 경기지사가 경기 남북도 안을 네. 내놨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뭐 자치도시로 주민투표에 붙이도록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안을 해서 좀 붙이도록 해달라. 네. 그래서 경기남도와 북도로. 그렇게 되면은 이 김포시는 섬이 돼버린다고 그러네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김포가 이제 위치적으로 볼 때 서남부에 있는 애매하거든요. 이 경기 북도로 볼 수도 없고 경기 남도로 볼 수도 없는 그런 그 애매모호한 지리적인 위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국힘 쪽에서 이 부분을 지금 신중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내년 4월 10일에 총선은 사흘이 걸리는 문제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 서울 수도권이 어마어마한 의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4월 10일 총선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오늘 국회를 가서 시정연설도 하셨지만, 만약에 내년 4월 10일 총선에 지금 현 여권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당이 패배를 하게 되면
여소야대 상황이 그대로 전속이 되거나 지속이 된다고 하면 대통령의 레임덕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다수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그렇죠. 바로 레임덕이 온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부에서는 내년 4월 10일 총선의 필승 전략의 일환으로 지금 이거 수도권 이 신도시 교통대책 간담회 가가지고 이 편입 얘기를 꺼낸 걸로. 에드버런은 일단 띄운 건 띄웠죠. 그래서 여론은 또 반응을 또 네. 보고 나서 김포가 편입되면은 지금 거기에 당장 부리, 광명, 하남 그렇습니다. 이거는 같이 편입이 돼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 합쳐가지고 주변에 성남, 고양, 과천, 남양주까지도 들썩이는 거죠. 들썩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서울이 이 통계 자료를 보니까 한 605제곱킬로미터로 굉장히 뭐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어마어마하게 큰지 알았더니 런던이라든가 베이징, 도쿄, 뉴욕에 비하니까 반도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뭐 인구 가밀이고 서울에 집중이 돼 있다고 하지만 그 글로벌적으로 보면 다른 대도시 수도를 떠난 대도시를 보더라도 우리 서울이 그렇게 큰 그런 거대 도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지금 서울이 1000만 미만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900, 80만 정도 됩니다. 940만인가 되더라고요. 940만. 그러니까 경기도는 이미 1000만이 넘었고. 넘었죠. 그리고 땅은 605제곱킬로미터인데 런던의 경우는 1572제곱킬로미터, 뉴욕은 1214제곱킬로미터, 뭐 베이징은 892, 도쿄도 뭐 훨씬 크고. 그죠.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런 거대 도시들의 추세가 우리가 말하는 흔히 메트로폴리탄이라든가 메가시티나 메가시티 이렇게 가는 추세인 모양이죠. 이 메트로폴리탄이라고 하면 어떤 대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도시에 인접한 도시에 이제 어떤 영향력을 끼쳐서 통합이 되잖아요. 근데 그 중심에 있을 때 메트로폴리탄이라고 하고 메가시티라고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도시에 편입이 되면서 이 생활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어떤 그 라이프 소위 말하면 스타일이 향상이 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도시에 인접한 소위 말하면 특별 그 시의 주변 도시나 주변 군소 도시가 굉장히 바라는 게 뭐냐면 대도시에 편입이 돼서 동일한 생활권에서 같은 문화나 같은 질의 향상을 꾀하는 이런 게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와서 이걸 메트로폴리탄은 메가시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김기현 대표가 저는 이제 내부적으로 이게 진행이 돼 있었지만 이번에 전격적으로 발표를 한 거는 선점을 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충청권의 행정수도로 굉장히 재미를 받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도 재미 좀 봤다고 그랬어요. 세종시 수도이죠. 그래서 사실 이 건 가지고도 거의 1시간 얘기해도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게 이제 130만 그 인구 중에 유권자를 전체로 볼 수는 없거든요. 이게 전체 유권자를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 지금 김포, 강명, 구리, 하남 뭐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 성남 이런 여러 도시에서 사람들이 서울로 생활권 하는데 지금 이 지역을 떠나서 원래 여기인데 서울에 주소 이전을 하지 않고 생활하는 권역의 시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또 서울에서 밀려가지고 워낙 비싸니까. 그렇습니다. 다 외곽 도시로 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걸 선점을 했다라고 했을 때 지금 굉장히 딜레마가 하나 뭐냐면 야권에서 반대를 못 한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 야권도 큰 거 하나 놓쳐버렸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강선우 대변인이 뭐 뜬금없는 발표라 하면서도 그 신족을 좀 기해한다. 애매하게 그렇죠. 이 성명을 냈더라고요. 아직 이재명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있는데 아마 국민의힘이 이렇게 선점을 했으니까 뭐 찬성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반대를 일단 하리라고 보지만 아마 고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딜레마라고 딜레마죠. 했는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야권에서 끝끝내 반대를 못합니다. 지금 허를 찔렸다는 입장은 당혹해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이제 국토계획안의 일부이긴 하지만 이게 결국은 법안을 상정을 해야 되거든요. 경기도와 이제 서울시가 협의를 거쳐서 그다음에 국무회 통과해서 법안이 가결이 이제 되는 경우를 상정을 했을 때 이걸 만약에 반대를 하게 되면 이 지역 유권자뿐이라 이 지역 유권자 출신들
소위 말하면 외곽에 살거나 서울에 사는 이 지역 유권자들이 굉장히 분노를 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야권이 이 법안에 대한 반대표를 던질 수 없다. 그러면 이 지금 소위 말하면 경기도가 서울로 편입되는 이 부분이 국힘 쪽에서 선점을 해가지고 이루어낸다고 했을 때는 그 효과나 시너지는 굉장히 크다. 그래서 선거에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 다다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오랜만에 이 김기현 대표가 계속 코너에 몰렸다가 예. 오랜만에 한번 이 진짜 그 메가톤급을 터뜨렸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대박을 하나 터뜨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때 2008년도 아닙니까? 아, 예. 그 18대 국회 때 네. 이 뉴타운 공약을 어마어마했죠. 터뜨려 가지고 정말 18대 국회에서 과반을 얻어버렸습니다. 얻었습니다. 예, 그래서 중량, 도봉, 뭐 은평 거의 못 먹던 지역까지 다 쓸어버렸어요. 은평 뉴타운 같은 봐라. 데는 아주 뭐 예. 야권의 아주 오래된 지지세 아닙니까? 예. 은평 뉴타운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마어마한 그 승기를 굳혀버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많이 당선되면서 타운돌이라고 했잖아. 네. 뉴타운에서 타운돌이. 타운돌. 옛날 노무현 대통령 때는 탄돌이라고 했잖아요. 네, 탄돌. 탄핵 때문에 네. 그냥 어마어마하게 당선이 됐는데 어쨌든 지금 MB 때의 그런 뉴타운 공약만큼의 어떤 반응이 있을지 큰 초대박을 터뜨릴지는 지금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김기현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주요한 이슈를 선점을 네, 했고 선점을 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선거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상당히 있는 바꿀 그 영향력이 있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슈가 된단 말이에요. 네. 특히 수도권에 121석이 그렇습니다. 있는 것이고 네. 지금 이 지역들이 서울로 편입된다는 기대를 가지고 국민의힘을 지지세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바뀌어버리면은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 16석인가 17석분이 못 얻어 그렇습니다. 있어요. 네네. 그런 데서 한 3, 40석만 얻으면은 과반 과반이 돼버린다니까요. 넘죠. 일당이 됩니다. 특히 지금 경기도 지역은 의외로 국힘 쪽에서 열세거든요. 뭐 김동연 도지사 이제 선거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서 또 이재명 그 대표가 경기도 지사를 했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잔영들이 상당히 남아 있어요.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이 서울 지역의 경기도 일부 지역 편입에 대한 이걸 소위 당론으로 채택해서 밀어붙이는 결국 이게 성공을 하게 된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4월 10일 총선에 지대한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분석이 굉장히 우위를 점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상당히 국힘 쪽에서도 정책 대안으로 올인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쪽 야권에서는 뭐 사실은 허를 찔리는 경우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아마 딜레마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결국 찬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총선 전에야 경기도라든가 지금 민주당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통과는 어렵겠지만 국민의힘은 그것을 총선에 계속 키워나가는 거죠. 제1공약으로 내세워갖고 수도권에 바람을 일으킬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있는 게임 체인저가 것이죠. 된다는 이제 분석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많은 우리 그 시청자분들도 아시지만 바람입니다. 선거는 인물, 구도, 바람입니다. 목표를 향한 어떤 정책 대안으로 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민심의 동향을 판도를 바꾸는 이런 정책 제시는 굉장히 큰 바람으로 그 이어지면서 그 시너지는 우리가 상상하는 초월을 떠나거든요. 초월하거든요. 그래서 바람이라고 하는 건 선거 바람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뭐 이걸 굉장히 높게 정책 대안을 해서 결국 추진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관련된 이 중도파라든가 그다음에 무당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바람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콘크리트 지지층을 제외한 중도파나 무당층에서 지금 현 여권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돌아선다라고 하면 그 효과는 타 지역에 계속해서 커 나가거든요. 확산돼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뭐 서울 시민들의 반응은 아직은 어떤지 이렇게 뭐 통계 데이터가 없습니다만은 어제 뭐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나 서울시가 김포고 연계가 되면은 서울은 항구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항구 도시야 큽니다. 네. 근데 김포는 바다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 인접돼 있죠.
지금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려는 게 서울 한강과 지금 김포 네. 그 한강이 골이 흘러가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게 이제 한강 르네상스를 한번 열어보겠다. 거기에 이제 교통버스를 이제 수상버스라고 하죠. 그렇죠. 이런 것도 띄우고 하면서 그렇게 될 경우 관광이라든가 그런 해외 인프라가. 투자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끌어올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 시너지를 낸다. 서울에도 결과적으로 이득이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청사진이 전혀 허구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서해안 쪽에 미치는 어떤 서북부 쪽이라든가 서남부 쪽 이런 부분들하고 이제 인프라가 연계가 되면서 이 관광 사업도 개발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그 중국 쪽하고 이제 연안이 돼 있는 부분하고 연결되는 통로가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관광이라든가 이런 산업 단지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어떤 인프라를 계속해서 향상을 시키면 이 지역의 수입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교통이라든가 문화라든가 또 컬처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 그 관할 아래 있지만은 편입이 된다고 하면 이런 어떤 사업들이 계속 추진이 되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도 크게 융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정책적으로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그런 어떤 보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김포시만 하더라도 아직은 땅의 여력이 있지 않습니까? 아유,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얼마든지 주택이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산업 단지를 세울 수 있는 그렇습니다. 여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하나 이제 더 좋은 건 뭐냐면 서울시로 편입이 됐을 때 이 소위 말하면 그 광역 그 철도라든가 이런 게 또 확산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김포시민이 서울시민이 되면서 결국은 그런 어떤 혜택, 교통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삶의 질의 향상을 느끼는 그런 정책들이 그 뒷받침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이 저는 보통 지금 생각하는 부분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만 이게 표퓰리즘 이른바 표를 얻게 위한 표퓰리즘이 아니라는 그런 진정성.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선거라는 정치 공학적인 이슈로 이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국민의힘이라든가 이런데 또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치밀한 어떤 청사진이라든가 계획을 세워서 국가 발전 전략 차원에서 좀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의 안이 나와야 국민들도 이게 선거를 위한 정치 공학이 아니고 진짜 진정성 있는 구상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또 일각에서는 수도권 과밀화 문제라든가 서울과 지방 간의 그런 균형 발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역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수도권 과밀화 문제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약간 반론을 좀 펴면요. 이 사실은 서울 시민이 이 지역에서 사실은 그 굉장히 협소한 지역의 서울 시민으로서 생활하는 부분이 넓혀질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김포가 편입이 된다고 하면 서울 시민의 그 위치를 지키면서 김포에서 전원 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형태의 그런 어떤 주거 활성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과밀화를 오히려 해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어쨌든 김기현 대표가 오랜만에 크게 한 건을 지금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뭐 하고 있느냐 이런 비난을 많이 받았었는데 비판을 이번에 내년 총선 판도를 상당히 그 바꿀 수 있는 역전시킬 수 있는 그래서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경우에 따라서는 대약진을 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을 선점했다고 봐야 할 것 같죠.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이 결국은 국민의 동의라든가 또 여론의 어떤 지지를 받아야만이 이게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지. 그 역풍이 불어버리면은 야당이 그런 것은 또 역풍을 불게 만드는 데는 선수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에드버런을 띄웠으면 그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 후속 어떤 청사진이라든가 그런 구상들이 탁탁탁 맞춰져야만이 국민들도 그렇구나. 그렇게 되면은 정말 서울도 발전하고 경기도도 발전을 같이
발전하는 그런 윈윈 전략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해야 진정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이 선거 국면에서 나오는 대안들이 꼭 이게 선거를 위한 게 아니라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선거에 이기기 위한 정책 대안이라든가 정책 개발을 함으로 해서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거는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기 때문에 바로 선거라는 동기가 결국 이런 정책들을 대안을 제시하고 부여한다라고 하면 이게 성공했을 때는 훨씬 국가나 국익에 국민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험제 김기현 대표 그 거론을 했지 않습니까? 김기현 대표가 김포에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여기 국회의원 돼가지고. 만약에 그게 추진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의견대로 김포로 만약에 이걸 추진하면서 나간다고 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패배는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동안 의원이 김포 지역구죠. 예. 아니 TK, PK 지역에서 2선, 3선 한 분들 말 그대로 이준석 대표나 이런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그 자리 좀 신인한테 내주고요. 정말로 스타성이 있다라고 하면 다른 그 수도권에 그 도전 이번에 그렇게 되면 +1 플러스 알파. 그래서 그 여대 야소의 그 밑거름이 된다라고 하는 측면을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도 백 교수님의 생각에 공감을 표명을 하겠습니다.